오늘 리뷰는 바로 로보톤 블루 데스티니 1호기 버전 아니메. 제가 또 사뒀던 로보톤 꺼내왔습니다. 블루 데스티니 1호기. 제가 앞서서 예전에 이프리트 리뷰한 적 있었죠. 이프리트 커스텀. 그거랑 짝을 맞춰야지 하면서 사뒀지요. 그래서 블루 데스티니 1호기 버전 아니메 오늘 리뷰를 해봅니다. 기동전사 건담 외전 더 블루 데스티니에 등장을 하는 주인공 유 카즈마가 탑승하는 블루 데스티니 1호기입니다. 블루 데스티니는 3호기까지 있죠. 그 중에 이게 1호기인 거고요. 이제 짐 헤드를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4년 1월 26일에 발매를 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9,000엔, 국내 정가는 108,000원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성품이다 다 미사일 이펙트부터 해서 꼼꼼하게 잘 들어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펙트가 되게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그 부분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지 9,000엔은 좀 비싸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또 드네요. 그럼 오픈해보도록 합시다. 이쪽을 딱 오픈하면 짜잔, 미츠케 타소 램포노 아오이 모빌 수스 발견했다 연방의 파란 모빌 슈트 라고 외치는 대사고요. 이렇게 오픈하면 블리스터 하나가 나오게 되고 다양한 빔사벨 이펙트부터 해서 이제 미사일 이펙트에다가 버니어 이펙트, 이그잼을 켰을 때 쓸 붉은색도 있고요. 파란색도 있고요. 다양하게 들어가 있네요. 그럼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것저것 많이 들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무장과 이펙트가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장부터 보면은 오래간만에 봅니다. 불법 머신건. 1년 전쟁 당시 사용을 했었던 그런 무장이기도 하고 프라모델과는 다르게 약간 두툼하니 제대로 동그란 그런 형태도 보여주고 있고요. 방아쇠 부분도 동그랗게 뚫려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불법 머신건을 허리에 장착할 수 있는 수납 조인트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머신건 뒤쪽에 고정을 시켜주면은 이 조인트를 통해서 이제 허리에다가 수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100mm 머신건, 이거 역시 어찌 보면은 블루 데스티니 1호기가 주로 사용하는 머신건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접혔다 펴졌다 하는 부분들은 다 제대로 가동 기믹들이 들어가 있고요. 디테일이라든가 손잡이 주변 디테일 이런 것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반대쪽 역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수납을 위한 조인트가 있는데 짜란, 역시 전용 조인트입니다. 이 뒤쪽에 있는 이 구멍에 맞추어서 조인트를 끼워서 이렇게 허리에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쉴드입니다. 블루 데스티니 1호기가 머리는 짐 헤드지만 나머지는 육전형 건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당연한 쉴드 모양이죠. 01이라고 마킹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파란색의 투톤 컬러가 인상적입니다. 안쪽으로는 이렇게 팔이나 백팩에 장착할 수 있는 조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 조인트 회전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흉부 유선식 미사일 이펙트입니다. 블루 데스티니 1호기는 흉부에 미사일을 2개 장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선식이다 보니까 뒤에 리드선으로 해서 흉부에 연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끝부분엔 조인트도 달려있고요. 미사일 자체도 날아가고 있는 이펙트, 이런 부스터 이펙트들 들어가 있고 미사일 자체 디테일도 이렇게 날개 부분 들어가 있는 등 앞부분 하얀색으로 부분 도색되어 있기도 하고 디테일도 미사일 디테일 제대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점 하나 찍혀 있거든요. 여기 가만 보면 은근히 디테일이 좋아요. 그리고 빔사벨 이펙트 2종, 기본적으로 일반 빔사벨 이펙트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휘두르고 있는 이펙트가 해서 두 종류의 이펙트가 들어갑니다. 액션 포즈 잡을 때 다양해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펙트도 굉장히 이쁘죠. 빔이 막 엄청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버니어 이펙트 2종 들어갑니다.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핑크색입니다. 이 핑크색 같은 경우는 이그잼 발동 시에 이 핑크색을 사용을 하면 되는 그런 형태겠네요. 그리고 교체용 바이저입니다. 이그잼 발동 시에 클리어 레드로 되어 있는 게 큰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저 자체는 이렇게 앞으로 뺐다 꼈다 하는 식으로 교체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체용 손 총 5종 들어갑니다. 이 무장손 겸 주먹손은 기본 장착이고요. 살짝 앞으로 꺾어 잡는 무장손부터 라이플손, 편손이 2종입니다. 살짝 손가락을 구부린 편손과 완전히 편 상태의 손까지 이렇게 편손은 2종 해서 총 5종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블루 데스티니 1호기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블루 데스티니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신이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렇습니다. 육전형 시리즈, 육전형 짐 또는 육전형 건담을 닮았는데 설정상으로도 처음에는 육전형 짐을 베이스로 개발을 했는데 육전형 짐 바디가 못 견딘다. 그래서 육전형 건담을 가지고 와서 머리만 짐 헤드로 바꾸고 완성을 한 그런 모빌 슈트가 블루 데스티니 1호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머리는 건담이 아니지만 건담이에요. 굉장히 재미있는 설정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버전 아니메 리뷰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진짜 애니 속에서 튀어나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설정화랑도 한 번씩 비교하곤 하는데 블루 데스티니 1호기의 설정화는 굳이 따지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팔이 굉장히 작고 얇다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상품화하기는 힘들었겠죠. 그래서 좀 더 듬직한 형태 그리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형태의 프로포션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벌 기체인 이프리트 커스텀도 같이 한번 옆에 놓아보도록 합시다. 역시 뭐랄까 블루 데스티니라는 이름에 걸맞게 둘 다 파란색을 사용을 하는 기체다 보니까 이게 되게 묘한 한 쌍 아닙니까? 되게 잘 어울리는 듯 이게 재밌는 건 이 둘이 앙숙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설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블루 데스티니 1호기 같은 경우는 바이저 안쪽에 카메라가 2개입니다. 저 안쪽에 땡글땡글한 눈이 보이나요? 근데 좀 심하게 땡글땡글해 보이긴 합니다. 바이저를 아예 벗기고 보면은 이렇게 안쪽에 카메라 2개가 메탈릭 실버로 도색이 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듯 아닌 듯 뭔가 귀여우면서도 좀 강렬하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하네요. 근데 원래 이렇게 생겼나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그잼이 되면은 이 2개의 카메라가 진짜 붉은색으로 막 빛나는 그런 이미지? 그런 장면들? 그런 게 많이 보이죠. 그 외에도 양옆에 헤드 발칸부터 해서 클리어 그린으로 된 바이저 그리고 붉은 색깔의 턱 부분까지 머리 조형도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머리 옆쪽으로도 디테일이 어느 정도 보이고 패널 라인도 좀 들어가 있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 이 몸통에도 작은 마킹이 하나 더 들어가고요. 그리고 흉부 발칸도 이렇게 2개가 양옆으로 제대로 구멍도 뚫려서 디테일 다 들어가 있고요. 위쪽 역시 디테일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발칸 밑에 있는 게 흉부 미사일입니다. 양옆으로 하나씩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도 덕트 디테일 파란색으로 또 투톤으로 분할되어 있는 게 보이고 흉부는 각진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허리 쪽은 좀 둥근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블루 데스티니 1호기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동그란 파란색 외장 그리고 그 안쪽으로 프레임이 눈에 띄죠. 패널 라인 자체는 복잡하지 않게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백팩으로 가보면 심플한 백팩이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중앙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쉴드를 백팩에 장착을 할 수도 있고요. 백팩 아래쪽에 이 스러스터 쪽으로 해서 이제 버니어 이펙트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팔 부분 어깨 쪽으로는 왼쪽 어깨에 01이라는 넘버링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깨 자체도 육전형스럽다라는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기도 했고 조그만한 이런 디테일들도 들어가 있어요. 어깨에도 이렇게 구멍 뚫린 부분들도 조금씩 보이고요. 팔 자체도 각진 외형의 패널 라인 깊게 들어가 있는 형태의 바깥쪽에는 쉴드를 장착할 수 있는 구멍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손 자체는 주먹손 겸 무장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팔등은 딱딱한 소재인데 손가락 안쪽이 연질로 되어 있어요. 가만 보면 손바닥 디테일도 어느 정도 있고 손가락 마디마디 디테일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골반부 역시 영락없는 육전형이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사이드 스커트로는 100mm 머신건에 예비 탄창이 수납이 되어 있죠. 요거 이렇게 탈착 가능한 형태입니다. 프론트 아머 역시 두툼한 디자인으로 멋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뒤쪽 스커트 심플하죠. 무장을 수납할 때는 이 뒤쪽 스커트 커버를 이렇게 열어주면 안쪽에 구멍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허벅지는 각진 외형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특유의 앵클 가드까지 이어지는 라인에 이 무릎 정강이 라인 이런 거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 있네요. 무릎 자체도 패널 라인이라든가 각진 외형 잘 되어 있고 여기 삼각형의 마킹도 잘 되어 있고 그러면서 종아리 바깥쪽으로 붉은 색깔의 덕트 디테일과 함께 종아리 해치 오픈 빔사벨 수납되어 있습니다. 양옆으로 전부 다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대신에 이 해치를 열어도 내부 디테일은 딱히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종아리 쪽으로도 육전형이네 같은 그런 이미지를 받게 해주는 그런 디자인과 두툼한 발이 또 인상적이네요. 자, 그럼 가동도 살펴봐야겠죠. 근데 가동은 제가 좀 많이 아쉽다라고 느끼는 부분 중 하나예요. 앞서서 이프리트 커스텀을 만진 사람으로서 좀 아쉽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목관절은 기본적으로 볼 조인트죠. 그래도 안쪽으로 축이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턱을 빼다 넣었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뒤통수에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개를 드는 거 크게 들 수 있다. 그리고 숙이는 것도 꽤 숙여줍니다. 아니, 꽤 숙인 건가? 아무튼 할 수 있는 만큼은 숙여줍니다. 고개를 돌리는 거는 턱이 바로 지금 외장에 간섭이 생겨서 턱을 좀 들어줘야 좀 돌아가기가 편하고요. 어깨도 참 재밌게도 이 흉부 외장까지도 전체적으로 연동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가만 보면은 이 목 바로 앞에 있는 작은 부분도 마치 스프링 기믹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깨를 앞으로 모으는 거는 이 흉부 외장에서 가동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어깨를 뒤로 넘기는 거는 또 이제 어깨 관절 자체가 뒤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파란색 외장이 이렇게 어깨를 위로 드는 부분도 담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팔 옆으로 드는 거 최대로 들면 이렇게까지. 어깨 외장 자체가 별도로 들리거나 하진 않고요. 별도 회전만 살짝 해주는 정도. 당연히 팔 회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해서 완전히 굽혀지는 그런 팔꿈치고요. 손목도 안쪽에 축관절이 하나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게 허리인데요. 일단 허리 회전하는 게 제약이 꽤 큽니다. 가만 보면은 지금 여기가 끝이거든요. 반대쪽 마찬가지. 이게 스커트를 좀 제끼고 보면은 안쪽에 틈이 하나 보이죠. 이 틈이 돌면서 딱 골반에 닿으면 여기서 회전 끝이에요. 이프리트 때랑은 좀 사뭇 달라서 이 부분이 좀 아쉬웠다 하는 부분이고요. 더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같은 느낌인 거고요. 흉부 같은 경우도 흉부를 들고 숙이고 그리고 좌우 스윙도 하고 이거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폭이 넓지는 않다. 그래서 이 허리 주변 몸통 가동 자체가 그리 아주 큰 가동은 아니다라는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허리 스윙을 딱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허리가 이렇게 돌아와요. 에? 반대쪽은 마찬가지. 허리 들어도 살짝 돌아오고 숙여도 살짝 뒤로 튕기고. 어라? 이거는 좀 많이 아쉽다라는 거죠. 허리가 지금 스윙을 했는데 각도가 고정이 안 되는 슬금슬금 돌아오잖아요. 그죠? 이게 아쉽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고관절. 일단은 프론트 아머, 사이드 스커트 최대로 가동하면은 이 정도. 거기다가 일단 고관절 축이동도 있기 때문에 축은 밑으로 쭉 빠져줍니다. 다리 앞으로 드는 거는 90도 조금 넘게 들어줄 수 있고요. 옆으로 드는 부분도 일단은 약 45도 각도 정도 가동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허벅지 회전은 별도 축관절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무릎은 이중관절 통해서 이제 크게 굽혀지는 그런 무릎 가지고 있고, 발목 자체는 볼 조인트 연결입니다. 회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요. 안쪽으로 꺾이는 것도 꽤나 많이 꺾이는 그런 발목이고, 그리고 뒤로 뻗는 부분, 앞으로 굽히는 부분은 이때 발가락이 별도 가동을 해주는 그런 형태고요. 크게 굽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기 가능은 하나 조금은 아쉬운 그런 느낌. 고관절이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렇게 머신건과 실드 장착을 하고 멋들어지게 한번 또 세워봤습니다. 이렇게까지 세웠으면은 옆에 와줘야겠죠. 이프리트. 서로 대립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놔야만 하죠. 자, 그럼 곧장 액션 포즈도 한번 볼까요? 자, 머신건 액션 먼저 취해봤습니다. 앞으로 박차고 나갈 듯한 그런 포즈에서 이제 머신건을 발사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는데, 역시 고관절 가동도 좀 아쉬움이 남네요. 아무래도 더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오른쪽 다리는 이게 최대한 벌린 거예요. 여기서 더 벌리면 고관절이 빠지더라고요. 더 움직이면 좋았을 텐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흉부 미사일도 한번 써봅시다. 미사일을 미리 장착되어 있는 애는 빼고 조인트 모양 맞춰서 이제 이펙트를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막 어렵진 않죠. 그냥 쏙 들어가면 끝.
자, 그렇게 유선식 미사일 액션 한번 취해봤는데 이 유선식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발사하고 뭐 유선으로 이렇게 선이 이어져 있다 그게 아니라 약간 이 자리에 놓고 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은 이동한 궤적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흉부에 붙어 있다가 이렇게 내가 탁 미사일을 놓고 유선으로 연결해 놓고 탁 이렇게 바닥으로 미끄러지고 얘는 미사일은 여기서 발사. 되게 독특한 느낌이죠. 약간 게임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연출되는 게 좀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버니어 이펙트 써서 이렇게 돌진하는 그런 느낌도 만들어 봤습니다. 돌진하는 그 끝에는 인프니트 커스텀이 서 있는 게 제격이죠, 역시. 그리고 불법 머신건도 안 쓰면 좀 아쉽지 않아요?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두 기체가 맞붙기 시작하면서 점점 전투는 과열이 되는데 그때 발동되는 이그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방법은 초간단. 그냥 머리 위 정수리 부분을 이렇게 손톱 걸고 쏙 빼기만 하면 됩니다. 쏙 빠지죠? 이렇게 쏙 빠진 부분에다가 클리어 레드 파츠를 껴주면 이그잼 시스템 스탠바이! 버니어 이펙트도 핑크색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교체! 이 상태로 자세히 보면은 확실히 좀 살벌한 느낌이 드나요? 그렇게 블루 데스티니 1호기의 이그잼 발동! 붉은색의 이펙트로 눈과 백팩에 버니어 이펙트 바뀌고 빔사벨도 뽑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프니트 커스텀을 탑승한 님버스 슈타젠과 맞닥뜨리게 되고 바로 달려들어서 빔사벨을 크게 휘두르는 포즈를 취해봤는데 이런 구도도 꽤 괜찮네요. 이렇게 막아내는 구도 그리고 달려드는 구도 요거 꽤 멋집니다. 이번엔 다른 방향으로 달려드는 구도를 만들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뛰쳐드는 액션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특히나 이그잼 같은 경우는 폭주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달려드는 느낌이 아주 좋은 거죠. 그리고 그 폭주라는 단어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광기 어린 듯한 구도랄까? 고개를 살짝 기울인 저런 느낌? 이러면서 저벅저벅 걸어오는 거죠, 이제. 꽤 잘 어울리지 않나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로보톤 블루 데스티니 1호기 버전 아니메 리뷰를 해봤습니다. 역시 블루 데스티니는 블루 데스티니입니다. 이 블루 데스티니 특유의 독창적인 멋이랄까 이런 게 있어요. 1호기는 특히나 건담의 몸에 이제 짐의 헤드를 썼다라는 그 매력 포인트도 한몫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로보톤도 굉장히 멋지게 잘 나온 건 맞지만 가동 부분에서 확실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 고관절이나 뭐 허리, 흉부 뭐 이런 부분들 말이죠. 가동은 진짜 모든 면에서 인프니트 커스텀이 더 좋을 정도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조형이라든가 아니면 이그잼 할 때 그런 파츠 교체 그리고 그 바이저 안쪽에 있는 카메라라든가 뭐 이런 부분의 조형이나 기본 디테일들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따졌을 때 이 친구의 가격, 정가 9,000엔 글쎄 아니 스펙만 들어보면은 소소하네 나쁘진 않네 하다가 가격 듣고 물음표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좀 아쉬운 구석이 좀 커요. 그래도 뭐 빔사벨 이펙트의 박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보는 재미는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채룽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바시.